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찬양하라. 제2의 코카콜라 한국에서 나온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도 충분히 발돋움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기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과연 이런 시나리오와 논점이 여러분들에게도 공감이 되는지 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은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삼양식품을 최초로 이제 관심 가지기 시작했을 때가 주가가 이제 한 9만 원 정도 갔었을 때였거든요. 자, 이때부터 제가 이제 주목을 했었던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딱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수출 기업이었습니다. 국내에 관련된 라면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은 삼양식품밖에 없었어요. 자, 경쟁사로 볼 수 있는 농심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오뚜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이라고 해봐야 20%를 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삼양식품은 수출 비중이 무려 70%에 달할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들이 해외에서 소비자들이 지금 구매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거나, 그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거나 혹은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요층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인상할 수 있고요. 그죠?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국내에서 가격 인상은 되게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식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격을 못 올리게 해요. 그러나 지금 해외에서 보는 건 기호식품이라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내가 내 맘대로 올릴 수가 있고 정부의 눈치를 전혀 볼 이유가 없죠. 하다못해 해외에서 대략 3달러 정도 되는 부분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층 입장에서도 햄버거 사 먹을 돈으로 라면을 2개 살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도 상당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라면 관련된 기업이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입맛의 변화가 많이 감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 삼양식품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인데요. 중국 이외에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도 매운 것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많은 비중들이 이제 비중국 국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김치 없이 라면 못 먹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것들이 느끼한 것들, 오일리한 것들이 많았었던 유럽과 이런 북미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많이 질린 것 같아요. 입맛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끼한 거 먹을 때 라면 하나 딱 곁들인다든가 불닭볶음면을 딱 곁들이게 되면 느끼한 것들 싹 내려가죠. 사실 외국에서 코카콜라가 많이 팔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오일리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햄버거, 피자, 그죠? 모두 다 느끼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코카콜라 대신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또 불닭볶음면을 구매하는 이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떡꼬치. 이 사진만 봐도 입맛이 쫙 돌죠? 붕어빵, 풀빵. 저도 이제 겨울철만 되면 붕어빵과 풀빵을 워낙에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찾으러 다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입맛은 어때요? 예전의 입맛을 잃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떡꼬치도 마찬가지. 요 앞에 포장마차. 하다못해 굉장히 이제 더러운 이제 환경 속에서도 사실 떡꼬치라는 것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떡볶이가 제일 맛있고 길거리 떡꼬치가 제일 맛있어요. 집에서 해 먹으면 이 맛이 안 납니다. 희한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이 이렇게 한번 딱 익숙하게 만들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음식료 기업들의 장점입니다. 계속 찾게 됩니다. 한번 입맛이 딱 여기에 길들여지면 그것 이외에 다른 식품들이나 제품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죠. 자,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피자 먹을 때, 햄버거 먹을 때 무조건 코카콜라 먹죠. 그죠?
느끼한 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의 이제 탄산감 때문에 이렇게 청량감이 딱 느껴지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 입맛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서 기업 이익률이 대폭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주가 차트 어디 종목 같으세요? 지금 뭐 0달러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93년도에 뭐 10달러 정도 부근까지 찍었다가 4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 무려 거의 40년 가까이를 이렇게 상승만 해오고 있는 기업. 어디입니까?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코카콜라 차트예요. 코카콜라 차트,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캔디, 젤리, 음료, 라면, 만두 등등. 만두는 비비고 먹잖아요, 우리. 그죠? 고향 만두에서 비비고로 바뀌었죠. 이렇게 한번 딱 바뀌게 되는 순간, 그죠?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 입맛에 길들여진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체험을 해봤었던 사람들이 입맛이 길들여지면 그때부터는 장기적으로 고객이 될 수밖에 없던 이런 아주 위대한 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개국의 고객을 확보를 했습니다. 무려 200개국이에요. 지금 이제 라면을 수출하고 있는 입장에서 약 80개국에 지금 현재 지금 수출을 좀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와, 이거 괜찮은데, 자극적인데, 좋은데, 이런 고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부족한 캐파는 공장 증설을 토대로 얼마든지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름진 것, 느끼한 것의 대명사가 코카콜라, 그죠? 기름진 것, 느끼한 것을 없앨 수 있을 만한 탄산음료는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누구예요? 코카콜라! 이렇게 생각나듯이, 만약에 매운 라면 딱 했을 때 생각나는 거 불닭볶음면 생각나죠?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이런 캠페인 같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세계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수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앞으로 앞으로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는 61년간 배당금을 증액하고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실적 기반입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져야만 당연히 배당금도 꾸준하게 늘려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카콜라 배당률은 3%밖에 되지 않지만 40년 전에 매수하신 투자자가 있다면 배당률은 도대체 몇 프로일까요? 수백 프로에 달하겠죠. 자, 그만큼 엄청난 배당금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게 음식료 기업의 장점인데, 그것을 삼양식품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흐름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신경을 쓰게 되면, CEO 입장에서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양식품에 대한 수출 금액, 수출 단가, 수출 중량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15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좋아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익률도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아시겠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해서 많은 공장을 설립하면 설립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스마트 팩토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건비들은 필요 없고, 라면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라면을 만드는 게. 대다수가 이제 공장 자동화에 연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점점 인공지능화 되면 될수록 라면 회사들의 이익률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하다못해 최대로 봤을 때에는 영업이익률 50%까지도 육박할 정도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CF라든가 이런 해외 활동, 마케팅을 거의 버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전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양식품은 밀양 제1공장 건설을 토대로 지금 현재 캐파를 크게 증설해서 지금 수출량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들을 진행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자, 1공장 건설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640억을 들여서 제2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앞으로 더 팔릴 자신이 있다. 앞으로 수출 국가만 더 늘리면 알아서 매출과 영업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00억을 투입해서 1600억을 투입했고 겨우 150명 정도를 신규 고용할 뿐인데 연간 라면은 몇 개예요? 5억 6천만 개 정도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점점 공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기존 공장 물량이 대략 한 5억 개 조금 넘거든요. 자, 그런데 이 1600억 가지고서 5억 6천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사람은 점점 필요 없어요. 그죠? 150명 정도만 딱 필요합니다. 근데 매출액은 얼마만큼 늘릴 수 있어요? 수천억, 수조까지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삼양식품이 가고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라면은 기호식품 플러스 저렴한 인스턴트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경제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이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경제의 호불항에 따라서 막 매출액이 막 뭐 변화가 되거나 큰 폭으로 움직이거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내년도에 경제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25년도에 경제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라면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기름진 입맛에 질려서 색다른 기호식품을 찾는 행위가 앞으로 단기가 아니라 뭐죠? 저는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발성, 일회성, 잠깐의 반짝 상승이 아니라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점점 불닭볶음면을 찾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불닭볶음면을 잇는 제2의 불닭볶음면이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된다면 삼양식품은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겠죠. 자, 수년간의 매출 성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금이 단발성일까?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수년간의 매출액 증가를 토대로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단발성, 이런 잠깐의 그냥 뭐 재밌네 정도로만 끝났다면 수개월 내에 매출액은 여기서 급감하기 시작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포켓몬빵, 그죠? 허니버터칩. 굉장히 유명해서 품절 사태까지 겪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주변에 편의점 가보세요. 포켓몬빵이 널려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웃돈을 주고도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시중에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예요? 포켓몬빵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가 뭡니까? 겨우 실이었죠, 실. 스티커. 자, 스티커를 갖기 위해서 포켓몬빵을 구매했지 이게 맛있기 때문에 구매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자, 허니버터칩도 초반에는 맛있다라는 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사람들의 입맛은 예전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입맛이 이렇게 하나가 정착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한다? 농심, 삼양식품과 같은 국내 라면 기업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과는 느낌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 참고를 해주셔야겠죠. 자, 삼양식품이 저는 결국은 코카콜라와 같은 위대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을 만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CEO의 리스크가 있었고 관련해서 뭐 구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횡령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지만 이런 잦은 또 소음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글로벌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증가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상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앞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배당금도 내가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을 벌게 되면 뭐 예를 들어 20%나 30%는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준 만큼 앞으로 글로벌 기업에 부합하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누르셔서 추후에도 좋은 정보와 재미있는 경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